안녕하세요. 압구정 PHD 피부과 권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보이는 색소 질환 중에 눈에 띄는데 치료가 쉽지 않고 과거에는 난치성으로까지 여겨졌던 흑자 제거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어떤 검사를 받고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시술 후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평소 흑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흑자 제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PHD 피부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자는 표피에만 위치해 있지 않고 표피 아래 경계인 표피 능선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굴곡져 있어 치료하기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처음에 생긴 형태가 작더라도 계속 자라고 재발 가능성도 높아서 치료가 어려우며 그리고 치료 후 색소 침착의 위험도 있어 더욱더 개인 맞춤으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색소 외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마쿠비와 같은 피부 진단기를 통해 피부를 측정합니다. 피부 진단기는 자외선광, 편광, 일반광, 광택광 등 총 4개의 광원 사용으로 촬영한 자료를 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피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렇게 정밀한 진단을 시행한 후에 개인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해 맞춤형 혼합 치료를 진행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색소 분포를 레이저를 이용해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해 흑자 병변을 개선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흑자는 일반 색소와 다르게 깊이와 모양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깊은 곳까지 도달하면서 조직 손상도 되고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어서 어려웠는데 레이저 스스로 병변을 인식하는 리팟 레이저로 인해 빠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레이저로 흑자를 치료했을 때는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데 한계도 있지만 피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조직 손상 위험도 있고 여러 차례 추가적 시술도 진행해야 해서 색소 침착도 발생할 수 있어 난치성 치료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 개발되어 도입된 리팟 레이저는 강력한 접촉식 쿨링 방식으로 색소 병변 아래의 모세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혈관 과냉각 기술로 모세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또 국내 최초로 레이저 스스로 병변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 기술로 색소 병변에만 타겟하여 레이저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팟 레이저는 모양과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흑자 제거 시 다른 레이저보다 몇 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를 조사하면서도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색소 병변만을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또 VSLS라는 혈관 과냉각 기술로 인해 혈관 손상과 불금증,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리팟 레이저 시술은 평균적으로 10에서 30분 내외로 시술 시간이 빠른 편입니다. 시술 전 클렌징을 한 후에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색소 부위에 맞는 레이저를 조사하면 되는 시술 자체의 과정으로만 보면 간단한 치료입니다. 흑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만 올라온 단순 흑자의 경우 리팟 레이저 1에서 2회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흑자와 진피형 색소가 같이 있거나 병변 아래에 혈관 확장이 있는 경우와 같이 크기나 발생 부위, 깊이에 따라 한 번에 제거가 어려워 추가로 피부 상태에 맞는 다른 레이저를 이용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에 제거해야 하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조직이 손상되어 색소 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피부에 맞춰 정밀하게 치료하는 보다 안전하게 흑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시술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홍조와 붓기, 가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2에서 3일 이내에 다시 괜찮아지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신 흑자 제거 레이저 시술 후 붉어지거나 하얗게 색이 빠져 보일 수 있는데 4주 정도에 걸쳐 재생되는 기간이 필요하나 평소에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 또는 홍조나 혈관 확장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생크림과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간혹 과도하게 레이저가 조사되는 경우 병변 부위의 정상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숙련된 의료진을 만나 적절한 강도로 진행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해주셔야 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다시 색소가 진해지지 않도록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크림과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행동에는 시술 후 4주 정도는 사우나, 음주, 흡연, 각질 제거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2에서 3주 동안은 재생밴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거 후에는 재생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난치성 치료일 만큼 까다롭고 어려워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잘못 받으면 괜히 더 진해지고 커질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판 레이저로 인해 흑자 치료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흑자로 고민이셨던 분들은 그냥 방치하여 악화되기 전에 숙련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흑자 제거 레이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봤습니다. 평소 흑자, 색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